첫 번째 전화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습니다. 네네. 예. 수고하십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네, 고바오랩이요. 고바이오랩. 네. 네, 얼마에 사셨어요? 24,500원에 15%. 아, 24,500원에 15%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아, 그 사이에는 그 15% 비중은 그대로 유지를 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이거를 제일 처음에 구입할 때 45,000원 해가지고 아, 계속 이렇게 좀 추가 하다가 단가가 네. 그래서 전번에 조금 올라왔을 때 14,000원, 13,500원에 네. 한 15%를 팔아버렸어요. 그냥 손해 네네. 보고. 아, 네. 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15%예요. 그러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단가를 예. 매수를 해서 나와야 되는지 이대로 그냥 네. 수지를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네. 사실 뉴스도 많지 않고 요즘에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그때 네. 당시에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이 종목 어떤 부분 보고 들어가셨어요? 글쎄, 그때는 프로바이오스? 아, 그쪽이군요. 네네, 그쪽에 저도 그걸 먹고 있고 그래서 좋아서 아. 그 셀트론하고 또 같은 해서 그렇군요. 저희가 많이 좀 기억을 더듬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0,000원도 하회하고 있고 좀 오랜 기간 시청자님 포트폴리오에 아픈 손가락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최대한 좀 손실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볼게요. 끊지 마세요. 네. 예.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우리 시청자님 오래 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4만 원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참 몇 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지 나오는 가격입니다. 한 2021년 뭐 이때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사이에 이미 또 한 차례 손절도 하셨대요. 손절하셨고 나머지 15% 비중 평균 매수 단가 24,500원. 사실 지금 반토막 이상 손실을 내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뾰족한 수가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님? 네, 확실하게 투자자 입장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 알고 계신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나머지는 대응하는 것은 투자자의 영역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 역시도 제약바이오를 전문적으로 커버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바이오랩이 진행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성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 트레이더 관점에서는 투자분들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어떤 업을 하는 걸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투자분들이 어떤 게 난이도가 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수급이 몰리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DC나 이중 접합, 이중항체, 아니면 FDA, 아니면 그냥 중간에서 기술 개발해가지고 기술 이전하는지, 아니면 임상까지 진행해가지고 시판까지 가는지, 아니면 바이오시밀러, 아니면 mRNA 이런 정말 어려운 단어도 있죠. 하지만 이 단어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이 단어들마다 기술 난이도는 어떻게 되어 있고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정말 중장기적인 관점 접근을 해야 될지 기술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리스크가 덜해서 투자분들이 좋아하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크로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어떤 세균과 이런 백신 이쪽을 이용하는 사업이고요.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저는 무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완성품이 나오기까지 조금 많이 오래 걸린 사업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시청자분께서 다 아세요. 이 고바이오랩이 셀트리온과 관련이 있는 협력사라는 사실을요. 그 다음에 다행인 점은 적자를 지속을 하고 있지만 기술특례 상장으로 2020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2027년까지 흑자로 전환이 되지 않더라도 상장은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리포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행히도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걸 투자를 해가지고 대응을 할까라고 판단되는데 저는 제 아무리 제가 만약 이 자리를 떠나고 갑자기 고바이오를 개발하고 있는 치료제가 시판이 돼가지고 3일 연속 상한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고바이오랩은 일단 매매의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매수하기 위해 아껴놨던 현금은 신규 다른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을 내서
해지를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청자분께서 매수를 했던 당시는 사실 제약바이오라고 하면 다 올라갔던 시를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2022년 3월에 강세를 보일 때는 이 고바이오랩이 만든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에 8년간 4천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수혜주로 분류가 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2024년 초반에 상승세를 보여줬던 이유는 셀트리온 합병이기 때문에 관계사 관점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일단 셀트리온이 합병 이후에 바이오시밀러나 진펜트라 이런 관련 추가적인 모멘텀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나와서 부각받았을 때 비중을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적 분석 진행해서요, 손절가는 조금 너프하게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7,600원, 1차 목표가는 11,300원, 2차 목표가는 13,600원 잡고서, 만약에 셀트리온 관련 이펙트가 너무 강했다라고 하시면은 일단 3차 목표가는 19,800원 잡고서 변동성이 이걸려서 상가 간다, 변동성이 너무 강하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땐 꼭 진시즌에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은 좀 손절은 불가피한데 반등을 활용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팁을 드렸습니다. 좀 속이 답답하셨을 텐데, 물론 수익 나는 네네. 솔루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힘내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이게 너무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네.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기술 특례여서 괜찮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잘 주셨어요. 네. 토마토증권 애청갑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고바이오랩입니다. 한 가지만 아시면 되셨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이 종목이 상장을 유지할 수 있다,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이라도 있다면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괜찮다라는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